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부터는 신설 코너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입시 뉴스를 교육 전문가인 저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실 만한 뉴스를 픽해서 소개해드리고 또 쉽게 해설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시간을 아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또 의문 나시는 부분들은 댓글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운영해 보려고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큰 힘이 됩니다. 자, 헤드라인 뉴스를 바로 같이 시작해 보시죠. 일단 올해가 통합형 수능 3년 차인데요. 올해 이제 수능 응시생이 역대 최저라는 뉴스입니다. 이따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자, 이과 침공, 자, 교차 지원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문제라고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책을 내놨는데 실질적인 개선은 2025년부터 이루어질 거라고 되어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고려대도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반영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지금 수능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가운데 민찬홍 교수님께서 한양대 교수님 수능 출제위원장 하셨던 분께서 이제 수능에 대한 관점을 소개하셔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2024 변화된 대입제도 뉴스를 전해드리고요. 여섯 번째는 예비 고3 수능 점수 데이터를 몇 년치를 분석해봤는데 거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뉴스는요. 통합형 수능, 올해 이제 2024 수능에서 응시생이 역대 최저일 거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N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한 번 더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올해 정도 나온 점수만 봤더라도 여러분 등급, 대학 등급이 한 등급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기사 중간에 보시면 상위권 재수생 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하니까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친구들도 꼭 다시 한번 도전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쟁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금 이제 교차 지원, 이과생들이 문과로의 교차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제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현행 문이과 통합수능 체제가 2017학년 입시까지 유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랄까요? 개선안을 내놓더라도 이 큰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실효성이 별로 없을 거라는 우려가 많고요. 또 이게 2024 대입 시행이 이미 정해진 상황이라서 개선책이 마련되더라도 이르면 2025 학년 대입부터 개선안이 반영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당장에 이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밑에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익히 알고 계신 내용들이라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헤드라인에도 잘 나와 있듯이 2024-2025 대입의 변수, 서울대 고려대에서 정시의 교과평가를 반영한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특히 이제 서울대를 좀 중심으로 보시면 1단계에서 수능을 100% 반영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 그 다음에 교과평가를 20% 반영한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뭐 수능을 아주 잘 보면 교과평가 정도는 뒤집을 수 있는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대학교에서 지금 서울대뿐만 아니라 고려대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는 어쨌든 학교 교육을 강화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내용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자, 교과 전형의 서류 평가가 도입 확대된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경북대, 부산대에서 교과 전형의 서류 평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반영 비율은 70%에서 80%가 될 거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 우리가 수능 제도를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민찬홍 교수님께서 그에 대한 수능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나눠주셔가지고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제 수능이 아닌 다른 전형제도를 시행을 하려고 해도 형식적 공정성이 갖춰지고 있는지,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몇 년 전에 그 S여고에서 있었던 사태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능을 벌인다는 것은 사람들이 믿기에는 최소한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전용 도구를 벌이는 셈이기 때문에 수능이 없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을 좀 내비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형식적 공정성이라는 단어인데 그 부분은 밑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수능은 출제와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이 담보되는 국가 수준의 검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계셔요. 그리고 수능 시험이 시대적 적실성을 잃었다 이런 비판도 가능한데 여러 각도에서 수능을 비판할 수 있긴 한데 그런데 이러한 비판만으로 수능 시험을 폐기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전형 수단은 수능을 대체하기에, 그러니까 수능이 갖고 있는 형식적 공정성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수능 시험이 최소한의 공정성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은 시험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뭐 내용적으로는 뭐 능력 검사든 학력 검사든 상관이 없는데 이 수능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출제와 평가 방식이 굉장히 투명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식할 때는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라는 인식이 확고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성적 처리 과정 그리고 출제 과정에서의 투명성 때문에 수능을 폐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수능을 폐지하기보다는 수능 시험 2회와 같은 전형 방안들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그렇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2회를 봤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2회를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논술 전형. 자, 논술 전형이 좀 많이 는 것을 포함해서 2024학년도 대입제도가 굉장히 좀 변화가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와 함께 학생부 평가 항목이 축소되고 내신과 세특의 중요성이 증가한다라는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과 활동에서는 영재나 발명 교육이 이제 대입에 미반영이 되고요. 비교과 영역에서는 자율 동아리 그리고 청소년 단체 활동 단체명이 미반영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에서는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미반영되지만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반영이 된다는 정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상 경력과 독서 활동 역시 대입 미반영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시비 중은 수도권 대학은 줄고요. 비수도권 대학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일부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최저 완화를 한다는 좀 그런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홍익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강대, 성균관대는 전체적인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홍익대는 인문계열의 수능 최저를 자연계열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니고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커질 수도 있고 합격선 상승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논술 전형 실시 대학이 소폭 확대된다는 뉴스입니다. 특히 이제 경희대와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기존 70%에서 100%로 이제 확대가 되고 건국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균관대, 연세대 미래, 한국기술교육대, 한국항공대 같은 경우도 논술 100% 반영이 되니까 이런 쪽으로도 전략을 구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 성적 반영한 정시 전형을 신설하게 되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과탐에서 1+1 과목 조합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과목 선택자들이 조금 억울할 수가 있을 것 같은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지막 기사는요, 예비 고3 친구들 중에 이제 성적이 3월 평가에 비해서 수능 때 크게 오를 확률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빅데이터를 소개해 드립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을 뭐 기죽이려 하는 게 아니라 아,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적 상승 확률이 낮지만 소수의 학생들은 어떻게든 성적 상승의 기적을 이뤄낸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국어, 수학, 탐구 같은 경우는 3월에서 6월, 6월에서 9월, 9월에서 수능으로 갈수록 이 추이가 좀 하락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영어 같은 경우는 국수탐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지만 그래도 확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왜 이럴 것 같냐면 3평에서 6평으로 넘어갈 때 멘탈이 확 꺾이는 거야. 그리고 계속 걱정하고 공부에 집중 못하고 그리고 막 수시에 집중하고 힘이 분산되고 이런다고 이제 수능을 열심히 못할 확률이 좀 커지기 때문에 수능 때 점수 상승 확률이 낮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뭐 6평 성적 부모님들이 이제 3평에 비해서 6평 점수 올라야 된다는 압박감을 크게 주실 텐데 미리 부모님하고 이 빅데이터를 같이 보시면서 6평 때 점수가 상승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대 라고 미리 좀 논의를 하셔서 멘탈이 상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점수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분산되면 그러기 어렵거든요. 제가 지도한 고3 학생들 중에 수능에서 성적 확 올라간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한다면 성적이 안 올라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 상승한 소수의 확률 그룹에 꼭 속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무래도 유지되고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이 부정적인 걸 보시지 마시고 상승하는 비율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부디 부탁드립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